이영수의 IT의 신시간입니다. 오늘 HSL 파트너스 이영수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요즘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코너를 기다려주시고 계세요. 오늘도 궁금증 시원하게 긁어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은데 오늘 준비하신 기업 어디죠? 네, 삼성전자입니다. 네, 오늘은 삼성전자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마 했는데 어제 4만전자로 내려갔어요. 어제자 기준으로 49,900원을 기록했는데 먼저 이 삼성전자 기업 가치가 지난 외환위기 이후 최저 수준이라고요. 네, 우리 기은 아나운서한테 갑자기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네. 보통 시장이 싸다 비싸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보통 상승장에서는 PER, 주가 수익 배율을 많이 따지는데요. 긴장하지 마세요. 네, 갑자기 물어본 거니까. 네. 하락 사이클에서는 주로 뭘 봐야 될까요? PBR을 봐야 하지 않을까요? 네, 똑똑하십니다. 네. 보통 상승장에서는 PER을 보고요. 하락장에서는 PBR을 보는데 우리나라에서 절대적으로 통하는 법칙이 있습니다. 네. PBR이 0.91 때 사서 손해본 적은 없다. 그리고 보통 PBR이 1.1배 정도 가면 전체 코스닥, 코스피를 말하는 겁니다. 그때는 비싸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항상 그래도 PBR이 1배 수준이면 싸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어제 종가 기준으로 0.88배. 네. 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삼성전자를 팔아서 다 지금 자산을 다 팔아서 지금 시총보다 오히려 더 12%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만큼 지금 삼성전자가 역대급으로 쌓아져 있는 구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PBR 수치가 시가총액이 삼성전자의 장부상 존재하는 모든 자산을 판다고 해도 그것보다도 작다는 건데 이 삼성전자가 밑바닥을 치면서 전반적인 반도체 하락 사이클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어요. 이 다른 반도체 기업들의 가치는 현재 어떤 수준인가요? 네, 뭐 1등 업체가 이런 상황이면 다른 회사들도 안 좋은 거 아니냐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SK 하이닉스나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PBR이 2배 수준에서 지금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정말 핫한 TSMC 같은 경우는 지금 PBR이 7배 수준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네, 삼성전자 주가가 지난 7월 이후에 44%가 폭락을 했고요. 9월 이후에는 외국인들이 16조 원 이상을 팔아치웠습니다. 이 삼성전자 주주 대부분이 손실 구간이 기록도 나왔다고요. 네, 뭐 좋지 않은 기록인데요. 네. 지금 삼성전자 주주라고 하면 100명 중에 99명이 손실 구간입니다. 그나마 0.85명이 지금 그래도 아주 장기 투자를 해서 이익을 보고 있는 구간이고요. 자, 이것만 봐도 정말 바닥 시그널은 확실한데 이게 언제 또 바닥을 치고 올라갈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거죠. 네, 정말 우울한 성적표인데요. 그렇다면 연말 이후에 좀 나아질 가능성은 없을까요? 네, 희망을 보고 싶습니다. 네. 충분히 나아질 가능성은 있고요. 일단 이제 삼성전자가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개혁적인 인사를 보일 가능성을 기대하고 있고요. 그리고 엔비디아 HBM 퀄 테스트 통과해서 이게 어떻게 나타나는지가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의 당장 펀더멘털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레거시, 혹시 커머디티, D램이라고 하는 것들인데 스마트폰이나 PC에 들어가는 이런 이제 메모리들이 되게 중요한데 지금 이쪽 재고 상황들이 별로 좋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연말에 많이 팔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셋업체들이 재고를 많이 지고 있는데 이 재고를 이번 블랙 프라이데이 때 충분히 밀어낼 수 있는지 여부가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자는 사실 그동안 안전자산이다라는 인식도 있었고 국내 주식 중에 가장 많은 주주를 차지한 기업이기도 하잖아요. 어제 4만전자로 내려갔는데 지금이라도 팔아야 할까요, 대표님? 100명 중에 99명이 손실인 구간에서 팔아야 될지는 좀 더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네, 너무 괴로우시겠지만 그래도 정말 이제 바닥이 다가온다. 정말 새벽이 오기 전이 가장 어둡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 생각해 보시면 정말 좀 마음의 위안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삼성 오너가들 있잖아요. 홍라희 여사나 이부진 사장 그리고 이서연 부사장 같은 경우는 지금 주식을 담보로 세금을 납부를 했거든요. 그 담보 비율이 지금 위험하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괴롭다고 파시는 게 그렇게 현명한 선택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추가적으로 어제 트럼프가 이 IRA 전기차 보조금을 폐지한다는 소식도 나왔는데 이 칩스법 삼성전자에 영향이 있을까요? 영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네. 지금 영향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고요. 일단 뭐 트럼프가 저기 정책 이야기한 대로 다 하지는 않을 거다라고 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합리화하는 사람들도 많았었는데 실제로 그거를 이제 리스크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요. 그리고 칩스법 같은 경우는 후불제입니다. 일단 먼저 투자하고 미국 정부가 이걸 체크를 해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형식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이제
며칠 안 남았잖아요. 바이든이 지금 TSMC하고 글로벌 파운드리즈에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인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삼성전자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아직 보조금을 못 받았어요. 그 사인을 못 했는데 이게 잠재적인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하나만 더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 다음 주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도 예정이 돼 있어요. 시장에서는 목표 주가를 상향하고 있고 이 월가의 기대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 이 예상대로 엔비디아 실적이 좋게 나온다면 이 삼성전자 반등의 기회가 될 수도 있을까요? 일단 엔비디아 실적에서 이제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거는요. 엔비디아의 실적 성장률이 꺾일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역기저 효과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작년 대비해서 보통 성장률을 따지기 때문에 지난 분기보다는 아마 성장률이 꺾이기 때문에 이게 주가 단기적으로 조정이 빌미가 될 수 있고요. 근데 숫자 자체는 엄청 좋을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다시 또 반등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 숫자가 잘 나온다 그러면 결국 TSMC나 SK하이닉스 같은 밸류 체인 주가에 좋을 수밖에 없고 삼성전자하고는 사실 약간 괴리가 있어 보이는데요. 중요한 거는 연말에 삼성전자가 HBM3 8단을 엔비디아에 납품했다라는 내용이 나온다 그러면 그 모멘텀으로 반등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삼성전자 주가 진단부터 대응 전략 그리고 반도체 산업까지 꼼꼼하게 알아봤는데요. 오늘 전략도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영수의 IT 신시간이었습니다.